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박준입니다. 저희 협동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를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월 중순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였었고요. 네, 주요 인구 변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비례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와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정치 양극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어본 설문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유형별로 사회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들의 이념, 그 경제 사회적 이념과 가치관을 저희가 또 조사하였고요. 그리고 미디어 이용 행태와 가짜 뉴스에 대한 그 노출 정도,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한 호우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문으로 조사를 하였고,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 체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한 그런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중심의 개혁 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 그리고 온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후보 공천 등과 같은 그런 정당 개혁, 이런 그 크게 이 정도의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국민들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보수 진보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대선 때 이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되는 44%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그 보수 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실제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간의 그 이념 생각 차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득 재분배라든가, 그리고 그 이 증세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 성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 어떤 가정에서의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 여가부 폐지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지지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이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가짜 뉴스를 이제 고의로 이제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는 SNS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대체로 낮은 수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30%대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이제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인데요. 특이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 양당 지지자들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여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70%가 넘는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나 또 사법부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라진 신뢰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뢰도 차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하나의 그 정치 양극화의 하나의 지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치 양극화 중에서도 이제 정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정서 양극화 지표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상대 정당과 그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가 넘었고요.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호감은 70%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갖는 비호감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갖는 비호감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 또는 나의 자녀와 그 상대 정당 지지자가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41%와 40% 각각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가까운 친구 또 직장 동료 이러한 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약 30% 정도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양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한번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Comparative Studies of Electoral Systems라는 그런 국제 비교 데이터의 원재료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했던 설문과 비슷한 그런 설문을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의 다당제 연정 국가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이후에 이제 이번에 2024년 데이터가 바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난 15년간 비호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그 비호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나는 비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그 유럽의 다당제 연정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상당히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최근 치인 2017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호감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이 2005년과 2017년 사이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메르켈 정부에서 기민당과 그 삼민당이 했던 그런 그 대연정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좀 더 알아보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대체로 한 40%에서 30% 정도로 비호감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에도 역시 약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로 이것은 이제 여러 많은 정당들 중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각각 대표적인 정당을 저희가 찍어서 상대 정당에 대한 그 비호감도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국과 영국이 가장 그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한국 그리고 유럽의 다당제 연정 국가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꼽은 그런 국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간하는 그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대결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그 후퇴시키는 그런 퇴행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 중심의 그런 대결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제도적 개선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중심의 그러한 권력 구조, 집중된 권력 구조를 또 분산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43.5%로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정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정당이 이제 공직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누구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71.8%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주관을 해서 그 개방형 예비 경선을 만약에 실시를 한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투표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5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예비 경선은 이제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당의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아이오와 주정부에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선거에 참여할 유권자들도 주정부에 사전에 그 투표 등록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같은 날에 이 양당이 예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수 중복 투표는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만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정당 체제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양당 중심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려면 다당제로 가는 것이 이제 정답일 것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러한 양당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로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인식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는 응답률이 그 두 정당 체제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응답을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다당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이제 다당제를 가져다 준다는 이제 그런 유명한 듀베르제 법칙을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어쨌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많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오히려 비례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을 더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60%가 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이어서 이제 또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도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들을 좀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많이 싸우는 것을 보고 또 방송에서도 보고 또 지금도 이제 치열하게 그 지금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인식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여가부 폐지와 같이 정치화된 이슈에 대해서만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 균열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동원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정치 엘리트들의 선택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미 정당 수준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제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독일 사례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독일이 정당 간의 연합 정치를 통해서 그러한 그 당파적 적대 감정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결과를 봤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금 현재의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정치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것이 개헌이 됐든 선거제도 개편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크게 공감하고 있지 못한 자 이것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상당히 퍼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 국민들이 지금까지 다당제와 그리고 비례대표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경험을 역사적으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당제는 지역 기반이었고 정책 이념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다당제와 비례대표 확대로 갔을 때 이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정당 정치 개혁이 매우 이제 중요한 그 한 가지 또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다당제로의 이행뿐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여야 간의 협치를 많이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상 들어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특히 이제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양극화를 더 이제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를 살펴볼 때 국민들이 그 설문조사에서 미국식 4년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미국 대통령제가 바로 강력한 의회를 전제로 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 분립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이러한 그 미국의 대통령제의 원래 취지대로 권력 구조를 재조정하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